여기 참고 자료에 보면 개인 파산의 경우는 대상에서 세금 채권은 제외, 그러니까 대상이 아니다 그 말이군요. 개인 파산하더라도 세금은 그대로 남아있는다.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 그 개인 사업 하시다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져서 찾아오시는 사장님들 정말 많으세요. 이분들이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개인 파산에서는 세금은 면책 대상이 아닙니다. 비면책 채권입니다. 개인 회생 절차에서도 100% 변제를 해야 되는 우선 채권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세금 금액이 크시면 개인 파산 안 되고 개인 파산하더라도 세금은 남고 개인 회생을 하면 세금은 100% 먼저 다 갚아야 되니까 사실상 어려워져요. 근데 이게 세무서 가서 그럼 분납 신청을 해보십시오. 제가 말씀드리거든요. 분납이 너무 짧습니다. 그래서 세무서에서 이 분납 기간을 좀 길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네, 알겠습니다. 그런 것도 좀 근데 이거는 이제 세금 문제를 어떻게 분납할 거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게 사실은 국가재정이 취약할 때 공동체를 위한 비용이니까 최우선 변제하자. 이거는 면책시켜주지 말자. 이런 이념이 작동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가장 부자인 채권자니 가장 여력이 많은 채권자. 그러니까 결국은 면책 조치를 하게 되면 모든 채권자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데 이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가장 부자인 국가와 지방정부 만 면책 대상이 제외한다는 게 사실은 현대사회 상황에서 안 맞는 것 같습니다. 이게 심각한 문제 같아요. 이게 국가 우선주의의 발로기 때문에 아까 말한 그 실효성으로 떨어지게 되는 국가가 개인 회생을 파산을 가로막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제가 좀 약간 이해가 안 됐는데 감사드립니다. 제가 오늘 처음 알았어요. 이거 사실 죄송합니다. 저도 변호사인데 관심이 적었던 것 같네요. 지금 여기 채무 조정에서도 다 세금은 제외네요. 워크아웃이든 프리워크아웃 뭐 등등 이것도 이건 뭐 정책에 관한 문제이긴 하지만 생각을 한번 바꿔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. 제 의견 한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 금융 취약계층이 상담할 곳도 마땅치 않고 보통 이제 법무사, 변호사 사무실을 이용하는데 사실 비용 부담되고 또 국가구조공단이나 뭐 법원에서도 뭐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민간 영역에서 이제 금융상담센터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성남시나 경기도에 있을 때도 금융상담 센터를 유치해가지고 이제 고용을 해서 하긴 했는데 이게 너무 분산적이어서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. 이거를 금융이 앞으로 되게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실물 경제만큼 금융 부분이 중요성을 차지하기 때문에 상담과 회생, 파산 등등을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정부 기관이 필요하지 않을까. 너무 분산돼 있잖아요.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저희도 한번 당 차원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금융에 대한 지원이 이제 복지냐? 지금은 사실은 이제 복지도 아니고 개인에 대한 배려 이런 정도 수준인데 저는 이게 복지 정책으로 전환돼야 될 뿐만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는 경제 정책으로 승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이 금융 취약계층들이 사실 그 경제 영역에 복귀가 불가능하거든요. 한번 탈락하면 다시 못 돌아옵니다. 이게 결국은 국가 경제 역량을 좀 갉아먹는 그런 문제도 야기하기 때문에 경제 정책, 국가 경제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기초 자원을 좀 강화한다는 측면에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